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죠. 2차 함수의 의미가 뭐고, 2차 함수에서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2차 함수를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 건지, 그래서 기본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특히 7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7요소를 찾음으로 해서 함수 그래프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 들어가는데 y는 ax제곱 중에서 요거를 기본형이라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뒤에 x나 상수항이 없고 그냥 제곱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앞으로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본형. 그래서 y는 ax제곱 이것을 기본형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a가 가장 간단한 1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인 경우 그죠? 그래서 y는 1x제곱 즉 그냥 x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하려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히 그릴 줄만 알면 그래프의 성질,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 관찰한 걸 가지고 7요소를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렇죠. 우리 변화표, 대응표라는 거 있죠. 변화표를 먼저 만들었지. 그래서 x 값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데 지금은 0.5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죠? 0.5 간격으로.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얻어진 이 값들, 이걸 우리 함수 값이라 그랬지, 그지? 그쵸? x에다가 값을 대입한 값, 이걸 함수 값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이거 제곱하면 6.25 이런 식으로 쭉 썼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우리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지 뭐, 그지? 1. 마이너스 0.5 제곱은, 그렇죠. 0.25가 되죠. 1의 제곱은, 0의 제곱은 0, 0.5 제곱 역시 0.25. 1의 제곱 1, 1.5의 제곱은 2.25, 2의 제곱은 4, 2.5 제곱하면 6.25. 그다음 3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되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요거는 x 값이고 y 값이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준 거. 이거를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주자. 그럼 x 값, y 값 이걸 어떻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앞에 x고 뒤에가 y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9라는 이게 뭐예요? 순서쌍이라고도 하고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냐? 또는 좌표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좌표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다라는 거야.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그러면 얘네들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로? 전부 다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좌표로 나타내 보면 자, 우리는 편의상 소수는 좀 불편하니까 우리 정수만 쭉 써볼게요. 그래서 좌표로 한번 써보면 뭐야? 마이너스 3,9, 그다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0,0, 1,1, 2,4, 3,9. 근데 이게 끝이 없지, 그지? 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좌표를 밑에 있는 이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그죠? 직교좌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나타내 봤더니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좀 전에 썼던 거 기억나지? 마이너스 3일 때 얼마였죠? 9였어.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점을 찾아가면 마이너스 3일 때 9 쭉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지? 한참 위로 더 올라가 보면 여기 위에 주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일 때 9. 여기잖아, 여기. 그쵸? 여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4. 여기였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그쵸? 1일 때 다시 1, 2일 때 4, 3일 때 9. 자, 이거를 우리가 선으로 연결해 보자고, 선으로.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직선으로 연결을 해 보면 자, 요거랑 요 두 점을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했죠. 또 이걸 직선으로 아이고. 왜 이래? 자, 요것과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게요.
또 얘랑 얘를 역시 직선으로 연결해보고 또 얘랑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보고 마찬가지 얘랑 얘도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직선으로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봤더니 어때요? 모양이 정확하게 전체가 일직선은 아니지 그지? 약간 이렇게 휘는 게 보이죠? 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여기 정수값들만 표시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가운데 요 마이너스 2.5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2.5는 6.25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럼 얘를 6.25 이건 녹색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6.25니까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그죠? 요렇게 찍히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5 아까 찍으니까 뭐였죠? 2.25였죠. 2.25면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될래나? 그렇죠? 한 칸이 2.5니까 요거는 0.5니까 아까 0.5는 제곱하면 0.25였죠. 0.25 요 정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도 아까 요 정도 된다 그랬고 여기는 요 정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잘 보면은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했지만 지금 요 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벗어났죠. 이거를 진하게 그려보면 그리고 또 이 점과 점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0.5 간격으로 표시해서 그렇지 이거를 막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점과 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찍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전에 그 내용을 점으로 표현했는데 좀 전에 했던 그 점들만 나타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거를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0.5 간격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0.5 x 좌표를 0.5 간격으로 표시해서 그렇지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점점 간격을 좁히면 그럼 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점과 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계속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점들이 막 분포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점들이 계속 손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계속 분포해서 그 점들을 다 찍었다고 보면 그러면 얘네들은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겠죠. 근데 그 선이 어떤 선이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쭉 모든 점들을 다 찍어 봤더니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모양이 어때요? 이거를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포물선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포물선은 항상 가운데를 중심으로 즉 여기 가운데라는 건 얘예요. 이게 꼭지점인데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죠. 그죠?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이야. 지금 Y축이라는 선이 보이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뭐가 된다? 대칭이 돼요. 이건 좌우 대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을 중심으로 접으면 겹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겹치는 요 선, 요거를 우리는 대칭축, 그냥 줄여서 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지금은 Y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래요. 요 그래프를 보고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 y는 x제곱은 원점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원점이. 그리고 그 원점이 뭐예요? 꼭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항상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를 할 때는 7요소라는 거를 앞으로는 항상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드릴 건데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자 손으로 그리면 정확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요거 좋아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가 요게 그래프를 그리는 그 프로그램인데 지오지브라라고. 자, 여기다 한번 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그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 그래프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7요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7요소를 찾는데 7요소 첫 번째 뭐라 그랬니? 이게 항상 습관이 돼야 돼. 우리가 마우스 포인트가 사라졌다. 여기 있다. 자, 7요소 1번이 뭐였죠? 볼록 관계죠? 볼록 관계. 어디로 볼록합니까? 라고 물었어. 그죠? 어디로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자, 두 번째.
꼭지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죠? 꼭지점. 꼭지점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 점이 꼭지점이 되죠. 그래서 꼭지점은 원점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좌표로 0,0이라고 써도 되고요. 세 번째, 축이 뭡니까? 축, 대칭축을 말하는 거야. 지금 대칭축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대칭축이죠. 요 선, 즉 요게 대칭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이게 뭔데요? Y축이었잖아. 그래서 축은 금방 말한 것처럼 Y축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은 항상 꼭지점에 X좌표 있죠? 꼭지점에 X좌표가 축이 돼. 그래서 X 이퀄 요거 써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X 이퀄 제로를 Y축이라고 부르죠. 그죠? 즉 Y축에 있는 모든 점은 X값이 항상 0이잖아요. 그래서 Y축을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지금은 Y축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나중에 축은 X는 숫자 형태, 이때 이 숫자는 꼭지점 X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꼭지점, 요거는 꼭지점 X 좌표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네 번째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라 했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실제로 Y 꼭지점하고 일치하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0,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그지? Y절편은 0,0. 항상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형. 근데 지금은 현재 기본형을 배우고 있으니까 기본형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Y는 X제곱 기본형이고. 여섯 번째, 평행이동. 자, 앞으로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평행이동 없죠. 기본형은 그냥 그 자체니까 평행이동은 없고요. 일곱 번째, 이제 증가와 감소 구간을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증가라는 거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얘가 바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는 반대가 되겠지. 이거는 뭐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왼쪽 아래 그러면 안 돼요. 왼쪽 아래라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가 감소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러냐라는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는 X 범위를 써주는 거예요. X 범위. 부등식을 나타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90% 꼭지점 90%가 100%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주면 돼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증가하고 왼쪽이 감소하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쓰면 된다. 오른쪽. x는 꼭지점보다 오른쪽, 0보다 큰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감소 어디? x는 꼭지점 왼쪽, 0보다 작은 쪽.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 선생님은 7요소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찾아주는 연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기본형 가지고 어떻게 평행이동했다. 지금은 어차피 기본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작용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모 잘 해두세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가서 따라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한 게 이게 바로 7요소죠. 7요소 그죠? 좀 전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했잖아.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금방 얘기했죠. 원점을 지난다. 이 원점이 바로 뭐다? 꼭지점이다라는 거. 그죠? 꼭지점이다. 어디로 볼록? 그래프 아까 그려봤지만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했어. 그지? 아래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Y축이 대칭축이야. 그죠? Y축이 대칭축.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 그랬어?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요 x좌표 그죠? x 이퀄 제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그래프를 꼭지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위로 향한다 증가, 왼쪽이 아래로 향한다 감소예요. 그러니까 꼭지점 오른쪽 즉 x가 0보다 큰 쪽이 증가다, x가 0보다 작은 쪽이 감소다. 그런데 이거는 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증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증가 감소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고 써도 되고요. 요거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래프가. 그럼 얘는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면 이거는 증가를 나타내. 증가할 때 증가한다 증가야. 근데 증가할 때 감소한다 이거는 감소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야? 증가죠.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아래로 향하죠. 얘는 증가인데 얘는 감소지. 그렇죠? 그래서
증가는 증가 함수고 증가 감소는 감소 함수를 나타낸다. 감소 구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이제는 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수 전체이기 때문에 뭐로? 곡선으로, 다시 말하면 포물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점으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프 위쪽에 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프의 점이라는 거는,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니? 바로 그래프가 지나는 점, 그쵸?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 그쵸? 지나는 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지나는 점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바로 x값을 대입한 y값, 그걸 뭐라 그래서 함수값이라 그랬죠. 함수값. 요거를 가지고 좌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 다 대입할 수 있지만 y 함수값은 뭐야? 대입했으니까 x를 제곱한 값이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일 때만 0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야? 0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곱하면 다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즉 함수값은 0을 제외하고 모두 양수가 되죠.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라는 건 무슨 값인데요? y값이에요. y값은 뭐죠? y값은 위아래를 나타내는 거죠. 위아래.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래는 없다. 위만 나타낸다. 즉 x축에 대해서 그죠? x축 위 또는 아래를 나타내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는 없고 위만 나타내 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봤더니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됐었죠.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그래프가 위쪽에만 그려지니까 아래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보자.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이 0보다 크므로 0을 제외하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점으로 나타나면 y 값이, 즉 함수값이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수고 많았어요. 오늘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퀴즈. y는 ax제곱을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y는 ax제곱을. 그러니까 제곱항만 들어가 있는 2차 함수. x나 상수가 없는 순수한 y는 ax제곱. 그 중에서 이거는 1인 경우죠. 이러한 형태를 앞으로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무슨 형. 이상형 아닙니다.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